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신화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성들이 근데 건의 있는 텍스트가 된 구조는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에다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나는 잘 몰라서 좀 보니까 북유럽 신화가 그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트로이 전쟁이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트로이 전쟁에서 다 시작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트로이 전쟁에서 그 패배한 사람들이 북유럽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 걸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북유럽 신화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역사 공부할 때 되게 막 유럽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유럽이 아니고 뭐 남유럽이라든가 그리스 로마죠,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 그러다 보니까 신화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만 되게 익숙한 거고 북유럽이 보니까 거의 이건 스칸디나비아, 뭐 독일 북유럽 삼국 그쪽이더라고요. 그쪽이야 보니까. 켈트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 이야기니까. 자료를 하나도 안 찾아보고 이것만 읽어봐서.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긴 해요. 왜냐면은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 있잖아. 그게 이건지 몰라. 이건 다 북유럽 신화 요소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볼 때 나는 어릴 때 이거든 그 니벨링겐의 노래 있지. 그것도 북유럽 신화죠. 너무 어려웠거든. 어. 그랬더니 이해를 했어. 그 베이스를 모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웠었구나.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다시 읽어봐야겠다 생각했대. 나 반제장도 안 본 사람. 정말 그걸 근데 그 재미없어 보이는 걸 어떻게 나는 봐. 그걸 애를 임신하고 봤는데 이상한 괴물들 막 나오고. 너무 그건 재밌는데. 정말 잘 만드는 탄탄한 거기 거에서 엘프 요정도 나오고 영화학을 공부하는 거인들도 친구들이 나오지. 그걸 다 공부해. 나오는데 난쟁이들까지 나오고. 그러니까는요. 그 영화학을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나는 친구들이 익숙하지 않은 시퀀스 모습이라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은 너무 거죠. 탄탄해서 그걸 너무 계속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반지장뿐만이 아니라 반지 찾으러 가는 거. 그런 식으로 좀 이 뭐지? 이거 뭐라고 하지 이런 거? 이 어떻게? 장르를 뭐라고 하지? 이 장르를? 장르? 이 영화. 판타지. 판타지는 대부분 그리스 로마보다는 이 북유럽 요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또 특징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거인족 이런 거 많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거기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 싸움 얘기만 그러니까 신과 인간 그리고 이제 뭐 요정, 뭐 엘프라든가 그런 건 존재 나오는데 거인은 그렇게 내가 신화에서 못 본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여기 네. 보면 막 거인 그리고 뭐 트롤 막 이런 식으로 네, 약간 트롤도 그렇고. 종족이 좀 다른 종족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는 네.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내가 그런 걸 많이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건 도대체 뭔 색이고 뭐 안에 밑에 뭐가 있고 막 걔 뭐를 이상한 막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도 그거 하는데 헷갈려.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외워야 되는데 뭐 미미리의 샘, 미미리의 이름인지 샘, 지역인지 맞아요. 미미리 이름과 같이 있어. 지역과 그 샘의 이름과 샘의 주인과. 그래서 미미르가 지키는 게 미미르 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내가 또 헷갈리잖아 이미르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이미르 나오고. 이미를 죽이고 이제 그거 하는 거니까. 이게 관계가 그런 거를 나 그래서 그리고 써놓고 봤어. 어디 지역 안에 뭐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나도 공부했는데 정리가 됐는데 그거 안 갖고 왔네. 근데 이게 그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예를 들어서 뭐 신과 인간과 뭐 중간계가 그런 관계들이 사실은 다 한 세계 안에 그냥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긴 보니까 자기도 소속이 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드가르드. 미드가르드. 그거는 뭐 토로에 많이 나와가지고 미드가르드. 아스가르드. 요나햄. 나 진짜 이거. 근데 쟤네들은 아예 영역이 다르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같은 세계 안에서 공존하는 건데 그게 다르더라고. 근데 이 판타지 영화 보면은 그런 식으로 구분 짓는 거 많거든요. 특히 요새 오락 같은 것도 다 구분져 이 지역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은 북유럽 신화 좀 요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오락이라든가 요새 그런 것들은. 거기에 저는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북유럽 신화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멸망까지가 한 번에 나와 있어서 그게 정해져 않을까 싶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시작은 있긴 한데 끝은 그냥 다들 올림포스 산에서 살았습니다로 하고 그 이후는 제가 없는 그러니까 열린 결말. 그게 그리스 신화 계속 살고 있는 거지 함께. 사에는 북유럽 신화는 끝이 있다라는 거고. 이 끝이 그거죠. 이거 뭐지? 라그나로크. 그리고 그리스 신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로 결말을 거의 다 이렇게 연구자들은 그렇게 차이를 줬더라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왜 끝을 냈는지. 이거? 아니
아니 나는 뭐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에도 처음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나중에 이제 신들의 전쟁이 아니고 인간들의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런 거에 착안해서 보면은 되게 북유럽 신화가 오히려 더 이렇게 성경적 신화하고 같이 이렇게 맥을 되게 같이 한다는 느낌이 나는 좀. 근데 나는 이거 이어서 무한한 상상으로 다른 신화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여기서 좀 단서를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안젤리나 졸리가 찍은 영화 뭐더라? 이게 내가 아니 이 신화 얘기.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 말고 판도라의 상자. 베오울프. 베오울프가 북유럽 신화 이야기잖아요. 되게 근데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단서가 좀 나오는 게 그 베오울프 시대의 그 신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중세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유럽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강한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 거기다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 신이 이제 기독교 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유럽이 그런 유럽에 편입되는 그거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신화도 결국은 이 게르만족이 내려왔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 게르만족이 언제까지 이어지지? 그때까지.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들 있잖아요. 뭐 미켈란젤로니, 라파엘로니, 조각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성화를 그리지만 동시에 또 신화를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 보면 그 모습이 딱 제우스하고 아폴론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의 그거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근데 거기 북유럽은 안 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가 더 공고히 되면서 북유럽 신화는 그치 조금 더 이렇게 영향을 안 미치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성경과 함께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게 아닌가. 주류 사회라고 된 것, 주류 사회였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아까 잘 못 들었지만 게르만 이런 종족이 선진 종족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뭐 바이킹이랑 이런 그 핀란드 이쪽의 사람들이 미개한 종족이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로마를 차지하잖아요. 결국 차지해 그 사람들이. 근데 신화가 완전히 정립되기 전에 그치.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치,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차지하려면 더 빨리 차지했어야지. 그래서 이런 거 참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난 앞에서부터 되게 사실은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게 보면서 나는 로키가 너무 웃겨가지고 하는 이게 짓이. 되게 간사해. 이게 진짜 난 로키가 오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지 친아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의형제. 근데 영화로 봤을 때는 영화에서도 친아들 아니에요. 아니 그 마치 그렇게 느껴졌거든. 토로와의 관계 때문에 막 형제같이 그래가지고 그랬나 보다 했더니 이거 아니네. 양아들이니까 거기서는 아니네, 거기서는 양아들이니까 어렸을 근데 때 너무 사람이 막 낯선 이름들이 등장하니까 막 뒤에 가면 헤매. 얘가 누구였지? 근데 그 신들이라고 하기에는 쪼잔해. 뭐 그건 그리스 신화는 뭐 그리스 신화는 사실 신들의 불륜이지 뭐. 근데 이거는 양화잖아. 그냥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 세계가 중요한 게 우리가 중세가 이제 끝나고 르네상스 지나갈 때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사실은 신화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돌아가자면 여기서의 신화는 인간이잖아. 신과 인간이 똑같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로 가는 거죠. 신과 인간을 구별해서 신이 위대하고 인간은 뭐 하찮은 존재, 그냥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이대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인간의 모습과 신의 모습이 다르지 않잖아, 하나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특징이죠, 뭐 여기가 이게 인간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달라 힘을 가졌잖아. 힘을 가졌지만 쪼잔하게 쓰는 사람은 쓰는 신이기 때문에 나는 좀 내가 이 시대로 들어가서 신과 인간이 같다면 별로 인정 안 할 것 같아. 힘만 많을 뿐이지 이 사람은. 예. 그리고 가끔 나는 그래서 궁금했어. 왜 이런 거를 계속 신화라고 하면서 구전되어 왔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야 이 신은 뭐야 막 이러는 게 되게 있는데 왜 이런 게 이렇게 구현되어 올까라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 신화지만 고대인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과학이고 아니 과학이지. 예를 들어서 농업사회에서 번개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지 비가 올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또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있을까? 이거를 그 사람들은 데메테르라는 여신이 있는데 딸 찾으러 하베스한테 간 거 아니에요. 하베스 부인인데 그 딸이 이 엄마한테 보내주는 6개월 동안은 여기가 이제 여름 봄인 거고 다시 엄마를 떠나갖고 지옥으로 내려가서 하베스 곁으로 가면은 엄마가 너무 슬퍼서 데메테르가 대지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되는 거지. 이게 우리한테는 신화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 과학인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이 참 어려워. 인간이 태어난 거에 대한 그치.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한 거죠. 어쨌든 태고에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조상의 따라갔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했다는 그런 어떤 그런 원리들을 발견해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납득까지 않지만. 근데 만들어낸 신화라는 게 있다고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고매한 존재라는 거.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인문학적인 사고가 없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만 있으면. 근데 내가 왜 존재할까? 우주가 왜 존재하나? 이런 거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신화까지 이렇게 계속 뭐 생각하게 된 거고 구순대로 내려오는 거겠죠. 이런데. 그건 또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당군 신화 같은 거 이렇게 좀 정말 신적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 신화나 이런 이쪽 신화들은 되게 신화가 그냥 사람화 해가지고 이게 신이야 사람이야 이게 헷갈리게. 우리도 그런 거 왜? 이게 좀 헷갈려. 우리는 좀 되게 너무 좀 생뚱맞지. 곰이랑 호랑이랑 뭐 이런. 근데 그게 생뚱맞아. 여기서 보면은 우리 나름의 토로가 암소로 변해갖고 나 그 장면 보고 죽을 뻔했네. 다시 먹. 근데 나 애들을 낳는데 애들이 늑대를 낳고 막 로키가 난 거죠. 로키가 말하고 또 해가지고 말을 낳고 소 말이야. 말이야? 다리가 그치. 8개 달린 그래서 말을 낳고 아무도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진짜 그 다리 8개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나는? 다리 8개 되게 빠르다는 의미겠지. 보통 말보다 더 여기선 그렇게 나왔잖아요. 빠르다고. 더 빠르고 추출나게 했다는. 똑똑하고 이런 말을 오딘한테 왜 선물로 주는 거야? 선물. 근데 되게 이제 좀 처음부터 좀 앞에서 얘기하자면은 난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창조 얘기 나오잖아요. 만들어진 이야기. 근데 이게 세계수라는 거 자체를 처음부터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 뒤로 가서 그냥 이해하기로 이해했지 생각해보니까 세계수가 갑자기 뭐야? 난 그게 근데 참 희한해요. 근데 모르겠어. 모든 신화가 다 이렇게 시작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성경도 마찬가지고 시작을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난 되게 웃겼던 게 이 사람들한테 그 소의 의미가 뭔가 이게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성경도 그렇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이집트 신화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도 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가. 농경과 관련해서. 농경사에 나타나는 게 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신화가 생겨났을 때는 수렵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쨌든 활을 쏘고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동물 사냥해서 했던 시대의 신화가 맨 처음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소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농경시대 신화라는 게 사람들이 구전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는 집단 생활을 했다는 거니까 체력 수집이 아니지 농경생활이 시작.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갈 때도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도 소를 가지고 만들어낼 필요는 근데 신화는 없는데. 어느 시점에 다 만들어진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살면서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항상 되고 하는 거니까. 뭐 옛날 농경시대 이전의 신화도 있겠지만 농경시대에 들어와갖고 또 다시 새롭게 각색되고 뭐 삽입된 신화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옛 사람들도 혹시 소고기를 구워 먹으니 맛있어서 그래서 소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맛있어요 솔직히. 그랬으려나 진짜. 근데 그 사람들은 소 같은 거를
사실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일반 사람들이 농사할 때 소를 정말 했을까? 소를 한 그러니까 마리씩 가지고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동물이 농경에 적용된 거는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 그거 보면은 농경에 직접적으로 동물이 등장한 건 아주 오래전은 아니라고 그러거든. 농경 생활 시작할 때 시작으로 보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소가 등장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닐 텐데 이렇게 왜 다른 굳이 말하자면 말도 있고 초원에 뛰어다니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저건 진짜 되게 특이한 동물이다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 사슴도 있고 뭐 다 많은데 왜 하필 소냐고요. 본 적이 없는 거지 다른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뭐든지 그게 소처럼 빨리 안 보일 수 도망가서 그런가? 그냥 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일 것 같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보통은 이제 소가 달려가진 우리 않으니까. 가축화된 이유는 가축하기가 가장 쉬우니까. 용이했던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말은 그게 컨트롤 잘 안 되는 동물이었고 소는 이게 쉽게 길들일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소를 가축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길들이기 쉬웠던 동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장 길들이기 쉬운 동물이고 또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의 형상화를 했을까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친근하니까 그냥 내가 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유럽에서 소가 되게 흔한가? 난 왜냐면은 북유럽의 소가 유럽하지 않지. 그쪽은 농경을 하는 지역이 아니잖아. 아니 왜냐면 로키가 그 말을 유혹하려면은 말로 변해야지. 왜 소로 변해? 소로 변했죠? 말로 변했어요. 말로 악말로 변했어. 말로 변했어? 소가 아니고? 말로 변해. 말로 변하게 말로 변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소였나? 지금 암말이었어? 악말로 변해서 네, 맞아요. 낳은 자식이 로키가 낳은 거야. 그 여자가 낳은 게 아니라 그걸 나는 거기서도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도 맞아. 암말이 안 나고 로키가 났으면 이건 또 뭔 얘기야? 난 거기 그게 되게 이상했어. 그냥 암말로 변한 로키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거에서 당시 나는 북유럽 난 너무 웃겼어 그게. 맞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때부터 합리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로키는 뭐든지 변할 수 있나 봐요. 맞아. 로키의 특징이 그거예요. 암수 변신. 잘하는가 봐. 변신. 그래서 여기 거인족 나올 때 서리 거인들 중에 큰 거인 가장 최고의 거인은 그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양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런 걸 생각했었나 봐. 그 성에 대한 거를 난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되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갑자기 뭐 로키가 왜냐하면 그런 성의 구분이 없었다면 남성 여성이란 구분에 대해서 모호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그게 아니고 명확하게 명료하게 구분을 해놨는데 로키가 암말 변해서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난 이게 되게 충격이 동물로 변화 그런 거 많아요. 제우스도 소로 변해서 그 여인 데리고 가갖고 뭐 많았거든. 근데 신이 자기가 낳았다는 얘기 여자로 변해서 그러니까 암컷으로 변해가지고 애를 낳은 건 없어. 그러니까 수컷으로 변해가지고 애를 낳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암컷으로 변해서 본인이 애를 낳는 건 너무 이게 충격이어가지고 이거 뭐지? 분명히 뭐가 있을 것 다른 같아. 문화가 아닐까요? 북유럽이라서 저희와는 다른 문화. 그래서 저쪽이 그 성에 대해서 개발. 네, 약간 그런 우리는 이해하지 영향이 못하는 있나? 그들만의 문화. 아니면 여성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도 있죠 확실히 우리하고. 아니 근데 너무 정말 그리고 또 신들이 어쨌든 이렇게 보통 보면은 동물로 변해서 어디를 간다 그래도 다 인간하고 보통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왜 말하고 하는 설정? 아니 그 말을 유혹하려고 한 그러니까 거잖아. 어쨌든 그런 설정이 너무 그래서 1년 동안 안 나타났잖아. 그것도 나는 게 그럼 암말도 그러면 1년. 아니 임신을 해갖고 부끄러웠나 보지. 안 나타났어. 그래서 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래서 이 1년은 왜 그게 내 헷갈려. 1년은 또 왜 1년일까? 임신했으니까. 그거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 하지만 말도 말도 그런가? 말은 1년이 아니야? 아니 난 잘 모르는데 아니
부끄럽고 이 수치심에 이 정신을 아니 뭐 나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 자기가 그 벽을 그 성벽을 쌓으려고 거인이 왔잖아요. 그래서 프레이야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근데 로키가 방해하다가 그런 자기가 거거든.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치. 괜찮다고. 그래서 자기 책임지려고 어떻게 꺼져가지고 망치게 하려고. 왜냐면은 거의 원래는 죽을 지경이었잖아. 그거였어.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이 마지막 벽돌 20개인가 그거를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 말을 빨리 뺏어야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을 유혹해서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말하고 같이. 자기가 빠진 거. 그래서 그 거인이 결국은 소라 완성 못하는 바람에 여기는 구원을 받은 거지 로키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좀 넘어가자면 나는 로키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로키가 여기서 토르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로키 근데 되게 재밌어. 그래 맞아. 그렇게 의심하는 게 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빠르다고. 고민하지 말고 이거 무조건 로키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서 봐야 되는데 실제로 로키가 한 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선 내가 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되게 안 좋게 표현하는 게 그닥 없잖아. 맨 처음에 뭐였지? 너무 재밌는 게 맨 처음 진짜 그 단어 부분이? 너무 웃겨. 근데 로키가 아니라면 로키한테 가서 빨리 해결을 어떻게 할지 아. 하는까지. 잔머리. 그리고 다 로키가 해결을 해 결국은요. 중요한 문제 있어. 로키가 가갖고 거짓말을 하고 뭐를 하고 로키가 해결한다고요. 그러니까 로키 얘기 좀 끝나고 되게. 그래서 이런 난 왜 로키가 이렇게 이 신화에서 나쁜 실현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나는 로키가. 토르보다 오히려 로키한테 매력 있거든. 너무 이게 나랑 너무 똑같아. 영화가 토르라 그랬는데 별로 여기서 토르에 대한 어떤 뭐 관심을 받을 별로 없잖아. 오히려 로키가 더 토르는 많이. 멍청해 진짜. 멍청해 진짜. 이거 누구야? 멍청해, 처음부터 끝까지. 프레이하고 손을 잡고 싶어 하니까 손이 2개니까 하나 주면 되지 그러잖아. 그럼 결혼한다는 의미인데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 너무 웃겨서 토르가 변장한 거. 여자면 아니 나는 어쨌든 토르가 망치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는데 이게 첫 번째로 로키가 한 짓일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썼는데 두 번째 방법도 로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해결책을 받는 거잖아. 너무 웃긴 거였어 그거. 근데 저는 이거 책이 문체가 사실 되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번역이 좀 뭐가. 매끄럽지 않아서 그래. 읽는데 이해력을 좀 돕는 문체가 아니라 나만 이해를 못했는지 편측하는 거 이렇게 술술 그리스로 맛이 나는 내가 내용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거든요. 사람 이름을 못 외워서 그렇지. 이거는 내가 이해한 거 맞아? 그 번역의 문제. 내가 그래서 했잖아. 이게 번역이 너무 이 문체가 매끄럽게 하는 건 번역의 문제인 거야. 네, 그래서 저는 나는 괜찮은데. 아니야 매끄럽지는 않아. 걸렸어. 막 자꾸 중간에. 연극을 보는 그러니까 연극을 글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나는 영화를 여기다 대입했어. 그랬더니 이해가 더한 거야. 난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마탄정 로키 라그나로크라고 되게 똑같아요. 이가 다 나 이름이 다 나와요. 그 뭐지 인물들도 다 잘 알 수 있고 그거 어릴 때 많이 보다 보니까 되게 익숙한 거예요. 이름이. 어릴 때? 네. 이게 중요하다니까. 익숙하면 금방 이해하는데. 북유럽 만화가 있어? 네. 그 일본 만화가 북유럽의 바탕으로 한 만화가 그래요?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거죠. 재미는 있는데 한 번 받으면 이해는 빠르고. 예? 제목을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북유럽 신화 관련해가지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네, 어저께도 닥터 뭐였더라? 닥터 스트레인지. 맞아. 닥터 스트레인지를 봤는데 그게 북유럽 베이스로 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마블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영화들은 거의 그치. 북유럽 관련해서 나온 게 많아서. 나는 반지의 제왕을 아주 반지의 모시기? 반지의 제왕. 그건 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거는 그러니까 콘텐츠화 하는 데는 참 이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반지의 제왕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런 작은 걸로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큰 거 아니면 보고 싶지가 않아. 그 웅장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면이 작은 걸로는 절대 보지 말라고 그래. 그 웅장함을 봐야 돼. 나는 그냥 어디서 보든 하여튼 좀 재밌어요. 반지의제왕 어릴 때 그냥 뭐 손가락 자른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손가락 잘라서 반지 가져간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반지의 제왕. 저 근데 이런 판타지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비현실적이라서 교훈 같은 것도 반지 찾으러 가요. 연락 그냥 힘든 거야. 반지 찾으러. 그러면 반지세왕 팬들이 되게 싫어해요. 너무 비한데. 너무 판타지 영화 왜 재밌는 건지
좀 궁금해요.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는 그거는 사람들. 저긴가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는 거면 그 이야기 스토리의 전개가 좀 빨리 진행되는 거 있고 그 진행되는 와중에 역경이 굴곡 높낮이가 되게 심하니까 그거에서 오는 희열 겪고 다시 뭐 해결하면 다시 위험 다시 해결하면 다시 위험 이게 되게 크니까 그 성장의 능력, 영화죠, 성장. 그런 거 정이 가지고 무비로 재밌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 신화에 대한 배경이 있으니까 그게 재밌어. 영화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나도 지금 보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지장 처음 볼 때마다 하더라도 이 마술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세계관을 나눠서 하잖아요. 뭐 중간계 뭐 이렇게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내용적에서는 성공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지장 같은 건 내용적인 걸로 성공한 게 아니라 영화의 그 웅장함 때문에 성공하고 스토리의 그 탄탄함 때문에 성공을 한 거고 지금까지 그래서 내용이 뭐 탄탄한 그런 거는 이 스토리는 어차피 신화 베이스여가지고 그닥 모르는데 우리한테는 낯설었던 거였 거지. 북유럽 신화를 베이스로 하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판타지를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성향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화, 맞아, 성향. 왜냐면 저도 판타지 안 좋아해요. 판타지 나도 안 좋아하는데. 이게 화려하고 볼거리 많다는데 이게 동화가 안 되는 거야. 저걸 보면서 왜 어떤 즐거움을 느껴야 되지가 그게 안 오는 거야. 저는 제가 왜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게 다큐나 현실적인 맞아요, 거나 맞아요. 드라마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 와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졸려. 재밌다고 하면 재밌는데 볼 거는 많다해서 졸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저도 판타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신화는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화를 내가 왜 좋아하냐면 신화 사실 그 스토리만 봤을 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비현실적이고. 근데 내가 저기 우리 책이 있는데 이게 뭐더라? 김 무슨데? 다시 로키를 보면 다시 토르를 보면 이제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토르 라그나로크를 다시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냥 있는지를 그거는 모르고 난 그냥 만화책인 줄 알았어. 만화책. 우리 그게. 아들이 보자 그래서 그냥 그래 나쁘지 않구나 해서 봤는데 다시 보면 네. 좀 나을 아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그때 그게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나 토르 영화 봤죠. 봤죠. 근데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날까? 원래 그래 모르고 그냥 보고 다 그래. 그때 재밌어 재미없어 봤어요, 이거 봤어요. 김길수 교수라고 김길수 교수가 쓴 다시 쓰는 글씨나라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그냥 신화에 대한 얘기잖아. 이건 신화가 아니고 그 신화를 그냥 분석한 거예요. 분석. 왜 이 신화가 왜 나왔는지 이런 의미 현실의 의미에 대해서.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완전 새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신들 중에 디오니소스라고 있잖아요. 근데 술의 신. 근데 디오니시스가 그림으로 그려진 디오니시스의 옷이나 신들마다 자기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근데 디오니소스의 상징은 호랑이거든요. 호랑이 옷도 있고 호랑이. 호랑이? 근데 생뚱맞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거. 그래서 왜 호랑이야? 이거 뭘 생각하냐면 당시에는 이 사람 말로는 그리스에는 호랑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인도에 있었고.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당시 그리스와 인도가 이 무역을 했다. 뭐 그렇게 연결을 신화를 통해서 읽더라고요.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 불쌍의 간단해서 이렇게 한 거 그런 비슷한. 이게 현실의 문제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테네 여신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이 남자와 여자 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고 제우스의 머리를 깨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머리를 깨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헤파이토스가 망치로 해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태어났단 말이야. 온 몸에 완벽한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엽기적이야.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데 이게 그리스인들한테는 지혜는 뭐 동의 산물인가? 아니요. 지혜는 부모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이게 세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뭐 귀족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지혜가 세습되는 게 아니고 지혜는 그 스스로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거는 이런 뭐 종족이나 인종이나 나이 이런 관계없이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런 데는 여기 그들이 알아. 예. 이거 싶다. 야 신화의 그 감춰진 이런 의미라든가 그걸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난 사실은 이런 거 보면서 사실은 내가 성경도 완전히 새롭게 사실은 이해된 거야. 옛날에는 성경 내용이 이 진짜야 가짜야 그게 관심이었다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도.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신화를 보면서 이러니까 진짜 정말 다르더라고 되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화 그림 같은 것들 많이 보고 그러는데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 옛날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하나 다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판타지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아니 나는 사실 이런 신화 같은 거는 나는 원래 서러물론 결론이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실화 베이스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실 신화는 시작과 끝이 명료하지 않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별로 없어. 그냥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냥 에피소드들의 연속이라서. 그러니까 읽고 나면 사실은 조금 허망해. 맞아요. 좀 허망해. 허무맹랑하니. 그냥 계속 이야기의 이어짐이어가지고 좀 허망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재밌게 했는데 다 읽고 나면 허망해. 그 허망함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는 게 신화를 읽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신화 안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건의 그 배경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 생활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매치가 로키 같은 놈이 우리 지역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아니 난 근데 난 여기서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키가 되게 나빠. 다 싫어해 신들도. 근데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로키가 다 나와가지고 굳은 일 다 하면서 욕먹으면서 해결해요. 난 그래서 시기 질투의 대상. 로키가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이고 잘 살아야 될 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실제 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사실 나쁜 본성이라든가 이기적인 마음 없을 수 없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런 게 우리 사람 안에 같이 있는 거지. 선한 마음도 있지만 로키적인 요소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이제 그게 꼭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로키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많고 실제로. 그리고 또 그렇게 나쁜 목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근데 로키는 이 사건은 해결했지만 좋은 방법이거나 내가 막 응원해주고 싶은 방법이나 이런 것은 좀 아니라서 그치요 그거는. 계속 불편함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63페이지에 나 이거 보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신들에게 생긴 보물 있잖아요. 그거 다 로키의 잘못으로 시작된 건데 토르의 망치조차 로키의 술수 덕분에 생겨났고 그러니까, 그게 로키라는 인물의 특징이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감사함을 느낄 때조차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의 기운이 남아있고 그를 가장 미워할 때에도 어느 정도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오딘이 최고의 신의 자리에 앉아있어서 자기 눈을 줘가면서까지 지혜를 얻었다는데 막 항상 했으면 지혜를 준 건 없잖아. 난 그게 궁금했거든. 어떤 지혜를 발휘했나요? 오딘이 어떤 지혜를 배운 거야? 오딘이 미미리 샘에서 자기 눈을 봐면서 그 지혜를 얻고 싶어서 지혜를 가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 여기서는 그건 못 본 거. 특별하게 그런 지혜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오딘이 오딘이 꿈을 꾸고 이제 그 세 명의 아이들을 발견하잖아요. 로키에. 근데 그거는 다 그 지혜의 눈으로 본 거잖아. 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을 하나는 지옥에, 그러니까 그 딸은 지옥에 그걸로 보내고 하나는 바다로 보내고 하나는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거는 다 이 미묘의 셈에서 얻은 지혜와 근데 그게 또 무슨 거꾸로 지혜인지 달려서 모르겠다는 거지. 했던 이 지혜를 그렇게 나누었던 게 결국 어떤 지혜로움이었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너무 궁금해졌어.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지혜로웠구나 이러고 가야지. 오딘이 최고에서 그게 눈까지 줘가면서 지혜를 얻었다는데 무슨 일을 할 때 맨날 로키 찾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그게 지혜의 스인 오딘한테 가야지 왜 로키한테 가? 근데 우리 항상 그리스 신화 같으면 최고의 신 제우스 앞에 나갔는데 여기서는 맨날 신들이 모여서 로키 타령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건 뭐지? 그들이 바라본 북유럽의 인들이 구전할 때 이 로키는 과연 무엇지? 라는 궁금증이 그러니까 지혜를 생겼어. 지혜라고 하면 너무 이제 지혜를 좋은 쪽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미 지혜라는 거 자체 안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쁘게 활용하면 또 나쁘다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이제 성경을 봐도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쫓겨날 때 선악과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 자체가 뭐냐면 눈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눈이 밝아져갖고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나쁘다는 거 도대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인간이 지혜를 갖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있는 거야. 이 신화 자체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너무 지혜로운 거에 대해서 사실은 신화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네거티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로키라는 전제가 그런 거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봤고 또 지금 우리 어국장님이 말해준 부분 나도 이 부분 되게 인상 깊었는데 로키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이중 감정. 애증이 있는 거지. 애증. 그치. 그냥 예를 들어서 난 지금도 좀 애매한 게 지금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예를 들어서 진시황제 비판할 때 그냥 만리장성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국을 엄청나게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지금 사람들이 뭐 그 당시 이걸 진시황의 업적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참 힘든 거죠, 사실은. 한쪽에서는 분명하게 그 사람을 독재자, 그리고 진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내몬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그거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했을 때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을 사람들한테는 정말 자기 나라를 선도적으로 앞서가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이끈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지. 그러니까 개발 독재 시작 때 지금 우리는 다 욕하잖아. 예? 예를 들어서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시대를 고생했던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희망이 그 사람 때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뭐 희생도 있었지만 산업화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왔다.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똑같은 거죠. 뭐 그 당시에 그거가 관계없이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도움이 좋다.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냐. 대한민국이 6.25 일제 경험하고 6.25 겪고 폐허해서 50년 60년 만에 지금처럼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거는 사실은 다 그런 어려움에서 온 게 아니냐. 사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그거 같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일방적인 평가는 늘 없잖아. 늘 이 어느 쪽에 어느 쪽에 몇인데 이 후대가 평가할 때는 항상 이게 비율을 맞춰서 평가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라서 평가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오는 오류가. 그 시대의 지금 눈으로 박정희도 자꾸만 이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서 이제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인정해야 되는데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눈 싹 그냥 감아버려. 잘한 게 있잖아 이걸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같아. 진시황도 세월이 흘러오면서 얼마나 그 사람 까고 했었겠어. 그러면서 이제 자꾸 희석되어면서 이 정립되어가는. 근데 남아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할 때 가장 많은 게 목적으로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목적은 경제 발전이었지만 혹은 진시황도 뭔가였지만 그 수단이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더 나눠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관점은 차이는 아니고 그는 저는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현재 그 당시에 그게 그 목적이 달성하기에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다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 목적이 정말 정당했고 수단이 정당했냐를 현재 시점으로 보나 그때 시점으로 보나 그 목적은 사실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는 뭐냐면은 반지의 제왕을 반지 찾으러 가다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어국장님이 63페이지 한 것처럼 신들이 불편하면서도 고마워하는 그거야. 불편하면서 그치, 고마워하는 그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기본적인 거는 이제 목적이 이제 수단을 정당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가치 부여를 하고 그걸 추구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 돌아봤을 때 과거의 부정적인 행동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것들은 그 당시에 좋지 않은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체하고 버려야 돼. 그래서 버리냐고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때 그렇게 했지만 욕은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어. 누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건 사실 웃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게 아까 이 구절 로키에 대한 해석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 이게 되게 로키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딱 그 얘기인 거야. 복잡한.
그러니까 신화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만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보면서 내가 오늘까지 본 페이지에서는 로키에 대해서 되게 나쁜 놈 같은데 일꾼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로키가 무조건 로키를 듣잖아. 아니 여기서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워낙. 아니 그러니까 나는 원래 책을 읽으면 여기 작가가 말하는 주관을 싹 배제하고 보거든요. 아니 작가가 아니라 신화 속에서 이미 로키가 나쁜 존재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배제하고 오딘이 정말 내 주관을 보거든. 안 나빠. 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없으면. 아니 오딘 무능력자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눈까지 파라봤는데 어디서 지혜가 있는 거야. 나는 그게 계속 끝까지 의심스러웠어. 아니 토론이 힘이라도 쓰지.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아직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제일 최고이신. 나는 그냥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했는데 가장 그 역할 뭐 했는데 큰 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야 요 말고 북유럽 신화의 좀 더 다른 버전 더 읽었으면 좋겠다. 좀 얘기가 더 풍요롭거든. 오딘의 얘기가 오딘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신화가 뭔가 있겠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우리는 그냥 최고 있으면 제우스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우스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리고 크로노스 위에 우라노스가 있고, 그리고 우라노스 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우스만 얘기해. 거의 시작이 거의 우라노스부터야. 가이아하고 이제 뭐 해갖고 처음 시작해. 그러면 제우스가 3대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위에 아버지를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딘 위에 아버지가 있고 있어요, 그 맞아요. 위에 또 있고 오딘이 세 번째가 그래요. 세 번째. 근데 오딘이 제우스의 위치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딘은 그렇게 아직 다 모르겠는데 북유럽 신화에서 과연 얼마큼 큰 위치를 차지하는 그건 존재인지 없어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도 토르가 커. 아니야 근데 앞에 그 초기의 이 책으로 설명 보면. 아니 이 책의 설명에는 아니야 토르가 아니라 그렇게 로키. 나와. 가장 로키. 대부분의 중요한 신이 오딘과 토르다. 그리고 로키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오딘과 토르가 이 북유럽 신화의 주인공이라는 걸 명시하고 시작해요. 이 사람.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전혀 모르겠어. 모든 신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고 나이도 제일 많다. 지위랑 나이가 많다는 건 명확하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 눈을 포겠다는 것도 명확하지만 지혜롭다라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어요. 이 끝까지 갔잖아. 이 책이 진짜 다 인기 있네. 이거 그러게요. 차례대로 빌려봐요. 그래서 이게 닐레이머라는 내가 사람이 일본이야. 이거를 자기가 이제 썼지만 좀 더 이제 좀 풍성하게 돼 있는 북유럽 신화가 있다. 그 뭐 번역된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읽어보면 좀 더. 근데 나는 어쨌든 영화에서도 오딘 영화는 사실 있잖아. 약간 각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오류를 범할. 근데 만약에 오딘이 진짜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다. 근데 영화만도 못하거든 책이. 그랬으면 오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부각을 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뭐든지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보다 그 자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것 같고 토르나 로키나 어쨌든 제우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거기서도 이제 그 아들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들이 누구죠? 아들이 누구지? 제우스의 아들이 그치. 그래도 되게 유명한 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엄청 많은 아닌데? 아테네? 아니 아들이 아니야. 아테네는 딸. 아니 아들 되게 힘세고 아폴로 아니야 아폴로? 헤라클레스? 아 그렇지. 헤라클레스가 그래도 되게 그 신들 중에는 어쨌든 가장 그 힘있고 막 이런 신으로 나오지 않나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왜냐면은 12신이 있는데 헤라클레스는 못 끼잖아요. 근데 올림피스에 12신이 있는데 그 신이 주신이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지. 아무리 뛰어나도. 헤라클레스는 그리고 신이 아니잖아. 나중에 신이 됐지 죽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반신 반인이니까. 저는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은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서 라그나로크를 그 봤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아 마지막을 봤어요 오딘 니콜로? 라그나로크를? 네. 아. 기억이 맞으면 그런데 왜냐면 여기서 봤대는 멸망이 가장 이 신화에서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딘은 모든 역할을 다 해서 그 과정에는 정상 비밀 발설을 이유질 하면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야, 다른 신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아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 안 얘기는 읽었는데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 17페이지 보면 오딘이 세상의 전쟁을 불러왔고 오딘이 은총하면 이기는 거고 오딘이 이제 안 좋게 하면 무조건 버림당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그래서 무서워서 지혜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근데 거 우리는 아니에요? 약간 좋은 신은 아닌 것 같아. 약간 부정적인 거. 근데 아니 여기 앞에 이 신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한 거랑 이 내용이 이 진행된 거랑은 좀 땡뚱. 근데 보면은 세상에 그 시작 자체는 뭐 거의 그냥 만들어졌지만 이미리가 이제 뭐 이거 암소 이게 혓바닥으로 아니 암소가 뭐 하다가 근데 이런 기본적인 창조 말고 그 이후에 세상을 만든 거는 그 오딘과 그 두 형제가 같이 그 괴물 이미르가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만든 거 아니야. 인간도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세 형제가 같이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의 세계로 딱 픽스 시킨 거는 오딘과 그 두 형제 세 명이거든요. 이거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토대를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토르나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오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선 오딘이 중요한. 난 정말 그리고 오딘에게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모든 걸 관장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진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대로 두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좀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나는 그에게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존재만으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은 우리인데 주인공은 우리 아들들이고 그 자식들이고 그냥 그 위에서 있는 그 어떤 신적 존재는 그냥 아버지고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막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는 로크나 뭐 토르나 아니면 다른 신들 이야기가 나오지 그 사람이 뭔가 막 해서 드러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만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그냥 보고 있거나 아니면 막 얘기하는 걸로. 근데 그 나는 다른 신화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냥 위에 계시고 밑에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주로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어떤 신화들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존재만으로 그냥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되게 그냥 그렇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딘의 지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막 여기서 오딘 주인공이고 막 그런 걸 안 찾아도 그런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가 그냥 여기서 최고의 신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근데 나는 오딘이 지혜의 신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오딘은 이미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타고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눈을 대신해서 얻었다라는 거라면 굳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신화 이게 구전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원래 지혜의 신들을 보면은 지혜의 신들은 항상 그냥 사실은 주신이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훌륭한 신들 중에 하나이지. 그래서 또 우리 실제로 우리도 보면은 그 군주가 있으면 그 옆에 책사들이 있잖아요. 머리 좋은 책사들. 책사가 왕이 되진 않잖아요. 주가. 그러니까 오딘도 그냥. 나는 이거에서 궁극적인 그래, 계속해서 오딘은 왜 지혜의 신이고 자기 지혜는 왜 그걸 팔면서 왜 그걸 얻었으며 난 그게 계속 이제 궁금증이 유발이 되더라고. 근데 로키는 다들 뭐 앞에서도 뭐 나쁘다고 했는데 읽으면서 로키 나쁜 거 모르겠어. 난 못 느꼈거든 사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딘은 지혜를 얻었어.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지혜를 보는 게 이게 원래 그리스 신화 보면은 신들의 능력이 거의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유전이 돼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아폴론의 자식들이 누구는 이제 우수를 갖게 되고 누구는 뭘 갖게 되고 이게 아폴론이 다 우수의 신이면서 태양의 신이면서 활의 신이면서 다 있거든. 이게 다 유전이 돼서 넘어가는데 지혜는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난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선 이 오딘이 지혜를 타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얻은 거잖아. 근데 그의 아들인 토르는 지혜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친아들이 아닌 로키는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북유럽 신화에서도 그리스 신화처럼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그렇게 타고나거나 아니면 뭐 타고나 몰라. 그러니까 뭐 이런 생육에 의해서 이렇게 유전에 의해서
전수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두 신화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냥 신화는 그냥 좀 크게 봐야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따지기에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나는 로키가 나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로키가 한 일 중에 그 되게 거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그 벽돌 쌓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벽돌을 안 쌓게 할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거기 아스가르드를 지키기 그럼. 위한 그게 필요했던 거야. 아스가르드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게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게 오랫동안 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당한 거고 정직한 거였는데 이방인이란 존재가 와서 이거를 빨리 그러니까 내가 빨리 쌓아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3가지 보물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해와 달라고 그 여자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의를 할 때 이제 신들이 사실은 내가 보니까 되게 우왕좌왕하고 되게 멍청하고 그렇긴 했어 그 자리에서. 그런데 로키가 제안하잖아요. 저 서거리인한테 그러니까 저 이방인한테 그러니까 그냥 딱 6개월 만에 한 계절 동안에만 이거를 짓게 하고 그거를 이제 짓게 하면 쟤는 못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부터가 나는 로키가 되게 술수를 그러니까 그거 술수고 그거에 넘어간 신들도 사실 그러니까 막 의롭다거나 막 배려라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건 아주 바닥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로키가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근데 거지. 그거를 물론 신화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이건 사실 되게 현실적인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어. 그리고 다른 이것도 있고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고 부당한 짓을 하냐고 따질 수 있는 건데 자국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불의한 행동이 우리한테 안녕을 갖다 주고 부와 이런 거 갖다 주면은 영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지. 누가 그런 보냐에 점에서 따라서. 굉장히 애매하지만 로키가 제안한 그 제안은 정의롭다거나 되게 막 그렇지 않다는 거. 윤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건 진짜 세계주의자야. 되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세계 시민. 그렇게 봐.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신들이 벌이는 그 일상생활들이 전혀 동일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거 불륜의 극화거든. 그렇게 보면. 이거 제가 지금 잠깐 찾아봤거든요. 오딘에 대해서.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오딘의 인성에 대해서 논란을 토르 라그나로크 안에는 토르 라그나로크라는 뭐가 있나 봐요. 오딘의 인성 논란에 불을 지폈대. 그러면서 막 오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과연 오딘이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통치자였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구나. 지혜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그게 아마 영화 리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영화는 사실 오딘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 부각이 되지 않는데 그거 주제주 이 책 읽으니까 더 의심스러워. 그래서 이 사람도 오딘 원작 속의 흑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어요. 이거는 모르니까 너무 이게 각색됐으니까 원작 속에서 오딘의 흑역사를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묘하게 나오잖아.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앞에 보면은 라그나로크 신들의 뭐지? 3가지가 있다고. 라그나로크하고 신들의 황혼, 모든 것의 종말이라는 북유럽 신화의 3가지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랬는데 나머지 라그나로크에 대한 있다라고만 나오고 그 다음 얘기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또 있나 봐. 북유럽 신화에. 아니 우리 아직 반을 못 봤잖아요, 뒤를. 그러니까 여기 끝에 보면 그냥 라그나로크고 어쩌고저쩌고 끝나는데 맨 앞장에 여기 책 작가 말 시작할 때 보면 북유럽 신화에는 신들에게 라그나로크, 신들의 황혼, 모든 것의 종말 3가지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라그나로크가 최후의 종말이다라고만 나오고서 그 다음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또 있는 거 아닌가? 참 사실 특이해요. 신들한테는 종말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는 참 이런 면에서 오딘이 다 미워해서 다 죽게 한 거야. 그들이 뭐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 이게 쉼표로 끊어서 그렇지 결국 다 같은 소리거든요, 세 개가.
세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라고 아그나로크가 불려지는 신들의 황혼이야? 네. 어. 신들의 나는 이게 황혼이면서 뭐 또 다른 게 있나 신들의 그랬어. 황혼이면서 종말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라그나로크 처음부터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거예요. 난 알았어. 그리고 아니 너무 빨라 몰랐는데 걔 말하니까 갑자기 앉혀가면서 되게 누숙하게 돌아가니까 아니야. 근데 제가 알았어. 왜 그런 약간 이게 그러니까 맞다- 이게 지금 번역 이상은 굳이 이거 뭐 이렇게 번역을 해?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딘은 노인이잖아요. 노인은 지혜를 뜻하는 거고 죽음과 가까운 걸 뜻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말이 온 거지. 죽음과 지혜의 신이 노인. 근데 노인이 처음부터 노인은 아니잖아. 오딘도 젊었을 때 모습이 있어요. 비밀에서 나오는 그렇지만 노인은 노인의 상징인 거예요. 와 오딘은 네네 여기 오딘은 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딘은 노인을 뜻하는 거고 노인은 지혜로운 거고 그 노인은 죽음과 가까운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종말이 왔구나. 이 사람이 지혜를 다 썼다. 약간 북유럽 신화는 뭐지? 이제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거를 약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막 여신들, 운명을 장관하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건 그 신화 다 있어요. 그래요? 그럼 더 그리스에서는 더 확실하게 나오죠. 여기도 그래도 그리스 신화만큼 신들이 많이 안 나와서 좋아. 여기에 많이 기억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딘이 지혜롭다는 증거를 좀 찾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에 증거를 찾아오는 걸로. 근데 생각보다 없어. 북유럽 신화에 대한 거를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이 누가 잘 혹시 해놨나 했더니 없더라고. 근데 연관이 별로 없나 봐. 나는 그거 자체가 되게 지혜로운 신 같은데. 왜냐면 이게 다른 뭐 토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지혜를 찾으러 다니진 않잖아. 근데 이 사람은 무식하잖아. 힘만 지혜를 찾고 싶었잖아. 그래서 지혜를 찾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 지혜를 얻으려면.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그것도 자기 그거 지혜를 얻기 위한 자기의 그 죽음까지도 각오한 거고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거 발견한 거고 또 눈을 빼서 한 것도 자기가 그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여정을 뚫고 왔잖아요. 그 비밀의 샘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이라고 나왔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그 지혜를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열정으로 가서 그 눈을 빼가지고 이제 넣고 난 다음에 지혜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나는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신들 가운데 그 지혜를 찾으러 그렇게 온 그거를 했었던 열정만으로도 나는 이 사람은 정말 지혜의 신이다. 쓸모없는 지혜 갖고 있어서 뭐해 써야지. 그러니까 법이지. 근데 사실 그리스 신화건 메소포타미아 신화건 어떤 신도 멀쩡한 신은 없어요. 딱 보면은 다 이상해. 정상이 없어 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화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그 신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잣대라든가 그런 걸로 보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스 신화 보면 여자 신들은 다 히스테리잖아요. 다 진짜 무서워 히스테리야 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불륜의 역사니까 그래 이제 내가 그런 거는 그것처럼 나왔잖아요. 신화에서는 또 마찬가지인데 신화에서는 왜 다 여자들을 그런 보면은 그 불화의 그런 싹처럼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북유럽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이쁜 여자. 프레이야. 이 여자를 되게 불화의 씨앗으로. 사실은 그 여자가 잘못은 아닌데 그 여자를 욕망하는 남자 신들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거지. 맨날 찾아서 것도 못생긴 애들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진짜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 로키하고 토로하고 지 망치 찾으려고 가서 결혼하라고 막 그러니까 여자애가 막 화내잖아요. 화내니까 막 뭐 벽이 막 진동이 울렸다 막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다. 너무 분노해서. 근데 더 웃긴 게 토로가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화낼 때가 더 예뻐요. 그치. 그 궁금한 게 여기 나오는 지명이 진짜 실제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실제 지명은 아니야. 저기 아스가르드 이런 거 실제 지명은 아니야. 그냥 그 9개의 세계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실제 지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실제 지명 같아. 아니 이거 많이 듣다 보니까 아스가르드, 미드가르드 이런 게 북유럽이 이게 되게 큰 거야. 지금 북유럽의 오스트리아의 민간 그 항공단체 같은 데서는 우주국가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는 그래서 이 북유럽보다는 아스가르디아라는 우주국가를 지금 설립하고 있어요. 근데 아스가르디아에서 생뚱맞게 아스가르디아 그걸 찾아봤었더니 북유럽 신화의 신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얘 신화 속에서 모태였구나. 난 이제 이렇게 알았었거든.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 유럽 신화, 우리는 사실 단군 신화를 개의치 않지만 그리스 신화는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듯이 우리가 북유럽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들한테는 북유럽 신화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건 맞나. 근데 이거 지상가 뭐 대단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사실은 그냥 동일한 세계에서 뭐 과거의 조상이라든가 미래의 후손들이 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 이거를 이 다른 차원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신화에는 다른 차원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요새 이제 DC 만화책이라든가 요새 보면은 이건 최근 들어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예 차원이 다른 세계,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데 다른 평행우주 이론 같은 거 이것처럼 이게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시사 속에 있던 거야.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는 뭐 만화도 뭐 평행우주라든가 아니면 이게 서로 여러 차원의 이야기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거 자체가 이 고대인들의 신화 속에 담겨 있는 거지 이 지혜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는 이 미미르의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에 약을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죽어서 왔을 때 약을 발라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잘라온 그 머리를 이렇게 다시 미미르의 삶에 넣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딘한테 또 영향력을 막 미치잖아. 계속 알려주고 이 머리 자체를 잘라서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지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머리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다 머리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누구지? 여기서 그 난쟁이들도 에르키를 난쟁이 아니고 그 대장장인가 그 사람이 내가 해주면 너 뭐 줄라 할 때 로키 머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머리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아니 로키 머릿속에 너무 무궁무진한 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하겠다는 거 아니야. 미미르랑 똑같은 존재인 거야. 여기서 로키를 어디 의심스럽다는 거야. 그 정도로 생각 머리를 잘라서 할 만큼 그래서 그들이 오딘의 신격화 이유를 하는 건가? 되게 그러면 분명한 건 신화 속에서는 진짜로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금융만 하고 있지 않은 거 분명히. 인간의 지혜는 되게 위험한 거지 사실은요. 그렇지. 위험한 실제로 지혜.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좋겠으면 좋은 지혜고 안 좋겠으면 악이 그냥 축이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핵폭탄 만든 사람 일본 떨어뜨리는 원포 만든 사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실험에 참가한 이후에 평생 그걸 반대하는 운동하다가 조금 안 좋게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었지만 오펜하이머인가? 본인이 지혜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게 인류의 비극인 것이 또 원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가 인류를 영속시키지만 그 인간의 지혜 때문에 인류가 한순간에 이제 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 결국.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신화의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게 옛날부터 꼭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거지. 그치, 지혜라는 게 꼭 가져서만 그것을 막 이렇게 내가 좋아지고 내가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사람이 흔히 지혜보다는 인격이 중요하다지 여기 신격이 없나 봐. 신격들이 있는 신이 별로 없잖아. 그렇지 않아? 잘 모르겠어. 왜냐면 존경할 만한 그러고 보니까 인간이 별로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인간이 진짜 안 해 진짜. 그렇죠. 인간 못 봤지. 못 본 것 같은데? 인간 그 얘기는 없었어. 그렇죠. 아직은 그냥 만들어서 아직 다 아닌가 봐.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이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물론 신들 중심이지만 인간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런 게 많이 나와. 인간하고 사람에 빠지고 인간들의 이런 인간과 함께하는 신이지. 근데 여기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안 나오네 진짜. 데미같이 없잖아 여기. 진짜 인간 이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아 지금이?
아니야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인간 만들었잖아요. 미드가르드에 대한 인간이 살고 그치.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 중심에 이렇게 그 뱀이 두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그 살고는 있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쓰지 않는 거지. 여기서는 주인공은 오딘. 아니 뭐가 부족해 더 좀. 그러니까 끝난 거 같지가 않고. 우리가 몇 페이지 안 봤어요. 이 무거운 시간에서 지금 150페이지 이거 안 봤는데. 아니 저는 사실 다 봤거든요. 184페이지까지 읽었는데. 그치. 허무해. 뭐야? 네 에피소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 이 조그만 책이 그럴 수는 없고 근데 더 있지 않나? 다른 책들. 저 있어요 우리 집. 그러니까 뭐 이게 거기서 이게 좀 추린 거 아닐까? 그치. 아니 여기서 자기가 추렸다 그랬어. 중요하고 사람들이 읽었을 때 재밌을 만한 것들을 자기가 추려가지고 만들었다. 약간 좀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이게 연결고리가 좀 있을 텐데. 정도껏 축약을 해야지. 어쩐지 짧어. 이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니의 북유럽 신화. 아니. 세 권짜리인데 이거 좀 많이 본 것 말이 같아요. 되겠다. 그것도 북유럽. 말이 되겠다. 그리고 라그나르크가 2부니까 3부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상의 배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긴 그림이 좀 있네 이렇게. 야 이거를 사놓고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모르지. 줘보세요. 3권 줘보세요. 아서왕도 이때. 아유 3권은 욕망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래. 그럼 인간 얘기가 나오는 거지. 우리 이거 재밌겠다. 일단 이걸 읽어야. 야 여기 영웅 반지를 타마다 나오네. 반지가 그럼 진짜 뭐가 있구나. 에다세계 영웅. 반지에 그러니까 이게 압축판이어가지고 저거 다 봐야겠다. 그래야 조금 얼추. 이게 신화에서 아까 머리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머리에서 나온다고 했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어디서 지혜가 나온지를 안 게 얼마 안 됐어요. 다 심장이나 이렇게 이쪽에 그 뇌가 하는 역할들, 생각이나 판단하는 게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게 몇백 년이 안 됐어요. 그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쪽에서 그 생각을 관장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해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기 시작한 건데 여기서 이제 언급한 거는 시다적으로 내려온 얘기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얘기인지 싶다는 거지. 후자일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머리에서 지혜가 나온다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근데 왜 머리를 잘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게 신화적인 해석을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써놓은 건지 그때 당시에 그걸 머리에서.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은 정확하게 아테네가 머리에서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머리에서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신화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 만약 그렇게 그렇다면 신화적인 해석이 대단한 거라는 저는 거지. 그 머리를 자른 거를 이렇게 본 게 옛날 전쟁을 하고 나면은 포로들이나 아니면 약간 중요한 적장들 머리를 잘라서 가져가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좀 꼬아서 써놓은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지혜라고 이렇게 머리라치를 매핑해 놓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오딘이 미미리의 머리를 보관하는 게 지혜 때문에 보관한 거야? 그런 것만은 없잖아요. 아니야 여기 있어. 그래서 지혜를 있어? 보게 된다. 그게 있어요. 미미르의 머리와 그 안에 샘에 있는 눈을 통해서 그걸 본다. 그게 있어요. 약간 1편 외눈박이 지혜의 신 오딘을 좀 살펴봐야 되겠네. 뭔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오딘 클났어 이제.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책에 이 세 권의 책에도 오딘에 대한 얘기는 몇 스토리가 없어요. 에피소드가 별로 없네요. 별로 이렇게. 내가 보면 로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오딘이 그냥 실제로 이야기도 많고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오딘은 그냥 이 이야기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걸로 본 건가? 이게 3권짜리예요? 네. 목차 1권 여기. 1권 좀. 1권에 오딘. 이게 그러면 거의 2권에 이게 2권에 해당하는 책 같아. 지금 보니까. 아니야.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것도 포함돼 있어요. 선물 받는 거. 그러니까 약간하고 거의 지금 2권은. 여기는 있구나. 난 뭘 되게 인상 깊게 봤냐면은 사실은 그 프레이야가 이 목걸이에 엄청 애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얻게 되는 장면이 여기는 없어. 이 책에는. 근데 이 책에 있는 것 같아. 난장이한테 몸을 주잖아요. 엄청 탐욕스럽게. 이거는 만화책에 있어. 내가 갖고 있어. 그거는 1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마블에만 있는 건 아닌데 마블에 있는 게 다 여기 있어 보면은. 네, 근데 여기 1권에 나오네. 너무 재밌었어.
봤어요. 그 토르 처음에 나올 때 여기 있는 내용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걸이 탐하는 내용이 막 나오는데 만화가 이렇게 알도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왔는데 진짜로 그 어쨌든 목걸이나 반지, 팔찌 이런 거에 되게 반지의 제왕 그 의미를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쪽이야. 반지의 제왕이 이런 흔한 등장함이야. 형태로 된 장식품에 그러니까 너무 하나로 있어. 완전히 이어진 원에 대한 장식품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지니는 건데 그 지니는 게 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석으로 만들어진 게 세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어떤 걸로 그렇지만 거기 가치가 어쨌든 재화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되게 그게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에 사람이 그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몸에 이제 지닐 때부터 그 물건이 내 것이 되면서 나한테 그런 어떤 욕심이라든지 그런 어떤 게 여기에 투영돼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거기 그 만원 그런 생각이 좀. 지금 그거 듣고 떠오른 게 반지 대왕에서도 그 절대 반지 가지고 있으면 막 계속 욕망하잖아. 그거 연상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그리면서 이게 되게 상관을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 신화의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물건에 대해. 그런데 그 이 책은 프레자가 정말 설명이 돼 있네. 지혜의 신인데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랑 다르다라는 설명을 여기 해주네. 이 책은. 박수까지 아니 나왔어요. 다르다라고 설명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뒤에는 접었어요 제가. 아니, 박사가 되려면 그냥 이거 읽으면 네. 다르다고 끝나면 안 되지. 다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 그거는 안 읽었어요. 다르다까지만 봤어요. 또 저자가 다르잖아.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 포커스를 갖다 여기에 더 두겠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이거 읽고서 이거 읽으면 이게 슉슉 넘어갈 거야. 처음부터 이거 읽었으면 막 멘붕했을 거야. 이게 좀 이거 뭐야 하고 그냥 개론서 설명해. 개론서 약간 같은 거. 이런 일들이 어. 있구나 에피소드도 있고. 이게 작가가 이 이야기들을 뽑아서 묶은 이유가 아무래도 영화 나와서 영화에 관련해서 그거를 연관이 된 거를 많이 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출판 연도가 작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그래픽 노블 출판했지만 작가거든요. 저쪽에서 먼저 나왔어. 그 샌드맨 작가라서 그래서 저 그래픽 노블들이랑 연관해서 얘기를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다 노블에 있는 장면들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 나오잖아. 그 영화 만든 사람 세비 커리 그 사람 얘기가 앞에 계서 작가 나오면 그 컨텐츠와 한 그 사람들 얘기를 앞에 나와. 근데 이 사람이 그래픽 노블을 쓰는 틈틈이 꾸준히 단편 소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래픽 노블을 계속 염두에 두고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그럼 이건 못 믿겠네. 그리고 제가 이 작가를 좀 많이 좋아해요. 근데 이게 근데 못 믿을 건 아니고 이제 재밌어요. 적인 거 같아. 뭐 각색된 내용을 넣은 거 아니야? 각색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이게 에피소드만. 이게 뽑아서, 연결이 이게 얘기가 신화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그 뚝뚝 빼서 보면 이 뭐야 이게 생뚱맞은데 그건 뽑아서만 쓰니까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쭉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연결고리를 해줬는데 이건 그게 없어서. 그럼 이건 뽑은 것도 사실은 되게 진짜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거네. 보통 글씨가 너무 방대하니까 책들을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성과 관련된 스토리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인간의 사랑 아니면 뭐 신의 뭐 분노 뭐 그렇게 좀 주제를 뽑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일관된 주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때면 늙게임을 좋아한다는 거 그게 주제인 거지. 그치. 그치. 그래도 전체적이면 다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아니야 뒷부분은 없었다. 라그나로크 안 나와요? 뒷부분은 없어. 이후? 이 3권에 관한 건 없는 거야. 그냥 북유럽시나 인문선. 그렇지. 왜냐면 어제 창조와 또 이 최후가 나오는 거니까. 3권에 관한 거 괜찮다. 1, 2권?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이 책에서 발견되는 모든 실수와 성급한 결론, 이상한 의견은 전적으로 내 탓이니 다른 인생의 비난을 받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다른 겸손하네 고무식부다. 네, 여기 나왔어요. 그런 거는 자기가 다 뒤집 쓰겠다 이러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개작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재미와 창작이 섞여 있다. 그것이 바로 신화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이 책을 읽고 직접 경험해 보라는데 뭘 경험을 하는 거야? 왜 앞에 나와 있어? 재밌는데.
팀이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너무 추적당해서 그런지 신화를 직접 얘기하는 과정을 어. 즐겨보래요. 내가 직접 얘기하는 과정을. 내가 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부분은 사실은 그 스토리 자체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갖고 있는 그런 풍부함과 그런 것보다는 너무 좀 약해. 이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직까지는. 출연진이 거의 3명으로 중첩돼서 네. 메인 3명으로 다 귀결된 얘기들만 약간 스토리가 돼 있는 거라. 로키, 토르, 그냥 프레이야도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세. 프레이야 많이 나와. 미의 여신이고. 로켓 얘나 지금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잘 모르겠지만 거인 이런 거. 좋아하나. 아유 뭐 그래도 새로운 그런 네. 문화라고 하기 못하지만 그런 걸 알게 되니까 되게 네, 반지의 제왕은 계속 안 보기로. 원했는데 트롤 반지의 제왕이 안 그거 보여. 있잖아요. 무민 있잖아요. 네. 걔가 트롤이래요. 무민이 네. 핀란드 아. 핀란드 유럽 나도 그러니까. 무민을 트롤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본 트롤은 그 무민은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데 이거랑 상상이 안 가는 거여서 내가 설마 그건 아니겠지 나는. 그러니까 지금 신화에서 진짜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히 그쪽의 문화는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왜냐면은 나는 옥토퍼스 있잖아요. 이 괴물 오징어 이게 이 서양인들은 그걸 진짜 무서워하더라고요. 그거를 진짜 무서워한대. 근데 우리 먹는 거 보면 기겁하겠다. 우리는 뭐 무서운 존재가 아니잖아. 근데 거기는 이게 좀 뭐 판타지도 그렇고 무서운 존재가 나올 때는 항상 옥토퍼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캐리비안의 해적에서도 이거잖아요. 문어. 문어잖아. 그래서 문어가 진짜 되게 공포스러운 존재구나. 근데 이게 신화에 보면 좀 나오더라고. 이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많으면 무서운 문제구나. 두 종류 머리 다리가 달린 종류에 대해서 괴기스럽게 생각한대요. 머리에 다리가 달린 존재? 두 종류. 두 종류. 뭐 오징어 뭐 이런 거, 문어 다 이런 거 딱. 그렇구나. 맛있는데. 우리 막 씹어 먹는데. 재수없다. 그걸 낚시로 잡으면 재수없다라고. 그래요? 그냥 하루 종일 재수없다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그렇다. 진짜 머리에 다리가 달린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딱 와닿는다. 아니 근데 서양 사람들 봤을 때 내가 오징어다 되게 이러면 막 아이콘 이럴 것 같았어. 문어가 되게 높은 지능을 하고 있어. 헐 밤에 냉장고를 열면 무민 트롤이 네 고를 물어버릴 거야 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 그리고 봐 무민 트롤이랑은 그 트롤이랑 상관이 없대. 그게 제일 근데 이 조작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트롤과 무민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대. 이게 멋진 징조들? 뭐지? 내가 내 동거랑 성경을 달랬지. 베이스로 해서 쓴 소리거든요. 나는 요 무민 중에서 미를 제일 좋아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여자 이 빨간 기분 다 코랄라인이 영화 나온 코랄라인인가 이게? 다 맞아요? 이름이 얘가 무민이고 얘가 미거든. 나는 미를 좋아해. 지금 얘기가 이제 막 여러 가지 가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흥미롭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여서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뭐 얘기 좀 한마디 안 하신 분들 좀 하시죠. 어떠셨는지. 어떠셨어요? 여기 왔는데 얘기하셨어요? 네. 먼저. 처음 오셨어요. 처음에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편안하고 재밌었어요. 생각은 어땠는데요? 아유 처음에 처음에 소문을 들었구나. 아니야. 아니 그냥 뭐 되게 좋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처음 왔으면서 그래서 왔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신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 근데 진짜 관심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걸 읽을 생각을 읽으라길래 시켰구나. 제가 이거와 그 플래너 그 책을 가지고 직접 갖다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도 한번 보고 싶어요. 토르도 안 봤고 저는 반지의 제왕 뭐 해리포터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되게 봤거든요. 재밌는데. 근데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 보면 난 되게 좋아. 이거 같이 봐야 돼 우리가 날 잡아서 하루 반지의 제왕 데이 그 데이에서 그냥 한 번에 싹 그냥 3부까지 그래야겠다. 반지의 제왕은 진짜 하나도 너무 본 적이 재밌어. 없고 해리포터는 그나마 봤긴 했는데 반지의 제왕은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왜냐면은 나는 왜 재밌냐면요. 되게 처음부터 이제 그 어쨌든 난쟁이 그러니까 보통은 반지의 그런 영향력을 안 받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게
사실 난쟁이가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지 않아요? 나는 난쟁이는 주인공으로 안 쓰고 좀 멀쩡하고 백설공주 같이 뭐 잘생기거나 아니면 좀 힘이 있거나 토르 같은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면 괜찮은데 이 난쟁이를 주인공으로 썼다는 거에 내가 첫 번째로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걔는 너무 귀여웠고 어쨌든 걔가 그 반지를 막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흔들진 않았지. 이렇게 막 다니면서 새로운 세계들을 만나고 자기가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결탁하고 막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그 반지를 옮기러 가는 걸 돕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죽이지 않아요, 사람들? 중간 뭐 사람도 죽이고 뭐 이런 그죠. 것도 있지만 중간에 막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닥치는 위험들을 어떻게 누가 요번에는 누가 어떤 족이 이제 막 엘프족이 뭐 화살을 쏴서 막 이거를 해결하고 뭐 또 다른 때는 그 반달프가 딱 나와가지고 막 얘네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마법을 쓰는 반달프가 나와서 막 해결해주고 그 나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한 그 번만에 그래 반했어요. 예, 반지를 이렇게 예. 같이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한 반지를 번도 가지고 제대로 본 적이 간다는 없어갖고 자체가. 재미가 없어서. 너무 근데 우리가 음악 시스템이 갖춰졌잖아요 이제. 깜빡이. 앞에 보세요 앞에. 흥미진진하고 보면은 지금 저 2개, 5개 소리가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거 한번 틀어주시죠. 근데 이제 음악 이거 같이 하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토요일 날 아주 좋았어 그냥 한번 빵빵하게 날 잡아서 쉬는 날 오전부터 보면은 뭐 못되잖아요 새벽 충분히 보잖아요. 이렇게 그날 아주 좋았어. 아 호비까지 보면 6편이네. 호빗은 봤어요. 나 호빗 보면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진짜 호빗? 호빗은 왜 봤는지 모르겠지만 봤어. 나 왜 봤지? 이런 식으로 보면 주말의 명화에 봤지. 아 되게 아니, 거기 되게 재밌었고 흥미로웠다는데 지금 그렇게 앞으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 웅장함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내가 마치 거기 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영화도 감독이 너무 그거를 웅장함 잘 때문에, 찍었어. 어. 배경 같은 거를 내용은 필요 없어. 막 그 보는 거 웅장함 많아서? 보는데 내 뱃속에 이겠는데 우리 제 신랑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좋아하거든. 멜로를 좋아해 남편이. 안 보겠대. 그래서 내가 배 이만해가지고 혼자 가서 봤거든. 우리 애 임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래된 거지. 우리 지금 16살이니까. 그 웅장함이 그게 아니죠. 근데 그만큼 안 잊혀지는 것 같아. 그 웅장함을 준 영화가 반대장 없어. 영화인가? 그 웅장함. 반대장. 1타. 재밌었어요. 나는. 그 웅장함이 주는 거가 다른 영화가 그걸 준 거는 아직 없어. 근데 나는 1편을 보고 어떻게 내용은 생각했냐면 아주 반전하지 그만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아니 1편 보고 여기까지야. 그래 1편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반전. 1편을 보고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 시리즈가 어떤 이런 내용을 보실 거예요? 언제요? 그런 것만 보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저녁 때요? 아니요, 영화 보는 날에 이런 지금 어떤 아니요, 종류를 아니요, 보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골고루 또 좀 보고. 섞어보세요. 그거 제가 알아서. 네. 또 다른 분도 혹시 얘기? 또 다른 세상을 또 접하네요. 신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재밌어. 재미날 거. 또 새로운 우리가 세상. 서로 관심 없는 책들을 보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북유럽 신화 절대 한주더 남았어요, 안 책인데? 이런 거. 다음 주 영화 보는 사람. 아 다음 주는 다음 주 영화 보는 날이에요. 책을 그 다음 주에 이거 북유럽 신화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영화 보는 날. 영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달의 마지막 날은 문화가 있는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문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저희가 음. 다 같이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다음 주 수요일에? 보면 그 대상은 네. 우리가 아니고 우리 플러스맨이랑 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걷다가 이제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전날이나 올릴 거예요. 어떤 영화 몇 시에 뭐 할 거라고. 그럼 그때 이거 글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그만큼 인원 제한을 표해서 할 거예요. 어. 저희가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갔으면 좋겠으니까 먼저 보시면은 먼저 어떤 영화 하는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그때 가봐서. 네, 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화를 보냐면은 이제 혼자서는 보지 않을 영화 있잖아요. 혼자라면은 가서 보지 않고 그냥 오히려 재밌는 영화를 보지. 근데 같이 보니까 그냥 좀 떠밀려 가서 좀 보지만 보고 나면은 후회가 좀 없고 얘기거리도 있는 그런 영화를 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인기 있는 영화 보겠다 생각하면은 오산이야. 그렇지만 보통 그 주에 그 영화가 안 나온 적도 많아요. 맞아. 그게 문제야. 그 반이 대형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형 영화밖에 없어서 대형 영화를 봐야 되는구나 말아. 대형 영화를 본 경우가 좀 있어요. 맞죠. 나는 그게 이번에는 좀 좋았어. 빵빵하게 개봉하잖아 지금. 네. 그러면 관이 없어갖고 무조건 봐야 돼요. 나는 대형 영화는. 주사 선택하지 않고 하면 그냥 아무거나 보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없어. 근데 그거는 아마 화요일 오전쯤에 이렇게 딱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때 다 카톡에 가니까 그때 보시고 하시면 돼요. 다음 주는 글쎄 영화 보러 가는 걸로. 네, 시사 말고. 그리고 박지원은 다 휴시 됐어요? 네, 회수 다 네. 돼서 저희 반납 왠지 내일 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바쁜 다음 와중에 수요일은 안 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책은 언제 주죠 그러면? 아 책은 다다음 주에 주는 거죠. 그 주에 드릴게요. 네. 네. 다다음 주. 그 주에 우리가 다음에 볼 책 이름이 뭐였더라? 아 이거 아직 남았는데. 이거 한주 남았는데. 그쵸. 알겠습니다. 다음에 볼 책 이름이 뭐지? 처음으로 있는 여성사 여성- 전에. 아니야 이거 맨 마지막 주에요. 여성사 전에. 처음으로 있는 법 아니야? 7년의 밤? 7년의 밤이 네 번째 아니에요? 지금 헌법인가? 헌법이 먼저. 다시 헌법? 큰일 났다 이제. 다시 헌법. 엄청 두껍던데. 다시 헌법. 바꿀 의향은 없죠? 다시 헌법이 여기 바꿀 의향 없으신 거 같아요. 이거 읽어야 돼. 다시 헌법. 헌법 얘기? 네. 다시 다시 헌법을 헌법. 읽어야 된다. 이게 손석희가 권장한 책이에요. 예. 너무 딱딱하게. 아니에요. 딱딱하지. 아니야. 법은 그냥 재밌게 보면 되지. 법이냐고 그냥 이거 언제 읽어보겠어? 이거 버는 거지.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이게 강제로 떠밀려서 한번 네. 읽어봐야지. 법을 음. 한 번씩 상식처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맞아. 나는 어떤 내가 종류든. 이제 헌법을 그 사업을 하면서 기본권이 법에 이제 우리 세무조사를 생활하고 받았는데 어떤 법정에서 밀접한 그랬어요. 관계가 있느냐. 모르는 것도 그래서 죄입니다. 알아놓을 만한 이거 난 그러고 나서 상식적 아 차원에서. 몰랐다는 건 자랑이 아니구나. 네, 맞아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법 앞에서. 나쁜 새끼다. 아니 근데 모르는 것도 죄야. 나쁜 아니 새끼죠. 모를 수도 있지. 그 말은 그걸로 있어요. 인해서 무지가 뭐 아니 법적으로 그만 있어. 무지가 뭐 그러니까 뭐 죄가 없다는 거에 그건 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모르는 거 죄라는 건 웃긴 거지. 아니,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지. 어떻게 이게 알아? 우리 그게 법을. 흔히 개인적으로 보이지만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게 많거든. 근데 늘 몰라서 법에 저촉되는 게 되게 많아. 네, 아 진짜 그 얘기를 해. 그걸 가지고 법을 망해 선처를 구하지 말아라. 모르는 거 그건 네 탓이다. 근데 나는 왜 좀 알려고 하지 않았냐. 이거야. 되게 내가 책 보다가 이 헌법도 마찬가지고 좋은 책이면은 네. 바로 강의를 만들 거예요. 아 좋은 책이다. 그러면 바로 강사 섭외해서 그걸 한 5주 정도 강의 만들고 그렇게. 아니 근데 법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사실 모르는 건 맞죠.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는 뭐 이게 사회 이슈화되는 문제 나면 우리도 손가락질 많이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손가락질 할 게 아니네. 이런 우리가 게 되게 무식해서 많거든. 근데 무식하면 용감했던 거 그런 게 사실 되게 많더라고. 근데 신화도 재밌다. 재밌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간 제 바쁘고 힘든 날에 모여서 같이 책 얘기하는 데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한 7만 명 정도 될 건데 우리 구독자 7만 넘어요. 네, 보고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첫날 해피 크리스마스.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